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의 만남은 세계의 물줄기를 확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한 진영으로 뭉치게 함으로써 미국 패권의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내심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진핑은 그러거나 말거나 푸틴과 만났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서방은 더욱 약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양국 간의 만남을 편의상의 정략 결혼에 비유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시진핑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두 정상의 만남을 평가절하하기에 바빴습니다. 첨언하자면 중국은 미국채를 계속 팔면서 달러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채 매각 행렬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보유하고 있는 미 채권은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조정관은 푸틴이 탄약이 떨어져 시진핑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시진핑이 서로를 워싱턴과의 싸움에서 잠재적인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적 동맹이란 말은 지금은 편의상 같은 편이지만 언제든 결렬될 수 있는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를 언급하면서 시진핑의 방문은 전쟁 범죄에 대한 외교적 은폐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시진핑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 국가안전보좌관 존 볼턴은 ICC의 판결이 본질적으로 불법이라고 평가했지만 블링컨은 딴소리를 한 겁니다. 러시아나 미국, 중국, 심지어는 우크라이나까지 ICC의 기초가 되는 로마 협정 서명국이 아닙니다. 애당초 ICC는 중국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블링컨은 중국이 분쟁을 끝낼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 정복에 대한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점령지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정치학자 토마스 그레이엄은 러시아, 중국 정상의 따뜻한 포옹이 워싱턴에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과 시진핑의 만남은 미국이 국제 외교에서 지도적 지위를 잃을 위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정크미디어와 가디언도 대체로 현실 인식을 하는 편입니다. 이 매체는 시진핑이 모스크바 방문의 즈음에 세계 질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 엄호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미국이 비난하는 시진핑이 피스메이커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진핑의 화려한 방문은 서방의 위협에 맞서 동맹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푸틴의 열망 때문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정크 미디어지만 보도 논조는 대체로 드라이한 편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성공이 부럽다는 푸틴의 발언과 푸틴 리더십을 칭찬하는 시진핑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양국 간의 전례 없는 화해를 과시하기 위해 정밀하게 고안된 상호 립서비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중국의 자원 식민지, 베이징의 하위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실레스티얼 엠파이어 도움 없이는 특수 군사작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실레스티얼 엠파이어, 천상의 제국이란 표현은 중국을 최대한 띄운 겁니다. 러시아를 낮춰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하위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에 합의한 것뿐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거부한다고 하니까 이를 동방으로 돌린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가격은 저렴합니다. 에너지가 남아도니 러시아로서는 많이 팔면 그만이고 중국으로서는 그만큼 산업 경쟁력이 강해지니 서로 이익입니다. 독일의 슈페겔도
밀착하는 러중 관계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을 불평등하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가 고립돼 시진핑이 푸틴의 유일한 친구가 됐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할인 주유소가 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파괴당해 사실상 거짓골이 된 독일이 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뮌헨 안보회의 의장 크리스토프 호이스겐도 러시아가 자가 격리 후 중국을 만나 하위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ICC가 발부한 체포 영장은 푸틴을 국제사회의 문둥병자로 만들었다면서 시진핑이 4월 동안 그를 만나는 게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집단 서방의 평가에 대해 러시아는 비웃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됐다는 내러티브에 대해 그런 걱정이야 하들 마시오 하는 투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공포와 부러움, 분노에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과 브라셀이 러중 양국 간 창조적 발전에 관한 푸틴과 시진핑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나 중국 매체 모두 집단 서방은 러중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CCTV는 중러 관계에는 깊은 역사적 논리가 있다는 시진핑의 말을 인용하면서 양국은 가장 큰 이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의 목표는 이미 확립된 공동활동 영역을 포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는 두 나라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고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느리지만 확실히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부츠길야드는 러중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야말로 정략 결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은 독립성을 잃어 미국에 대해 대화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다면서 이는 결혼이 아니라 봉건적인 주종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아래에 있어야 한다 여긴다고도 이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들을 병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러중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파트너십은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은 전후부터 유럽을 발 아래 두고 소련을 억제하고 독일의 주권 행사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다극 세계 건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과 시진핑의 만남에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매체 부츠길야드는 독일 라뮤슈타인 공군기지를 보면 미국과 동맹국 간의 결혼 본질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인인 미국이 가신이나 다름없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외교정책 파트너에 대한 신뢰, 우정, 보살핌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대화 형식, 즉 복종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적절한 상호작용을 보면 문화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부츠길야드는 결론 지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